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지난 6월 구인 건수가 467만 개를 기록하며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6월 신규 구인 건수가 전월의 458만 건보다 9만 4천 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1년 초 이후 최고치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8% 증가했으며 민간과 공공부문 구인 건수는 각각 421만 건과 46만 6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6월 사직 및 해고 건수는 455만 건을 기록했으며 총 고용 건수는 483만 건으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연방정부의 7월 재정 적자 규모가 945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인 960억 달러를 밑돌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4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까지 재정 적자 규모는 4,604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경제가 경기 후퇴기에 진입한 지난 2008년 이후 최저치이기도 합니다. 재정 적자는 지난 2009년 1조 4천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 지출보다 세수 증가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독일 민간경제연구소인 유럽경제연구센터가 집계한 독일 경기기대지수가 8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8월 경기기대지수가 8.6에 머물러 전월 대비 18.5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이는 2012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며 전문가 예상치보다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경기 신뢰지수는 6개월 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최근 우크라 사태로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25%를 기록해 전년 대비 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신용평가사 피치가 예상했습니다. 피치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시장 점유율 하락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예상했습니다. 이미 선진국 시장은 포화 상태에 도달했고 점점 신흥국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신흥국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피치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치는 애플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올해 14%를 기록해 전년 대비 1%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사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반복되는 악재 속에 지수는 추가 상승에 실패했는데요. 먼저 자세한 마감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0.06% 9.4포인트 내린 16,560.54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도 0.16% 3포인트 정도 내린 1,933에 나스닥 지수도 0.27% 하락한 4,38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도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독일의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게 부담이 됐는데요. 주요 증시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독일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독일 증시가 1.2% 하락하며 마감을 했고요. 프랑스 증시가 0.85%, 영국 증시가 0.01%로 소폭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까요? 내일스 이벤트 앞두고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지 자세한 오늘장 전략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첫 순서 청성촌룸 증시타파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김종현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성촌룸 신창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만기일까지 하루 남았습니다. 어제 대표님 말씀대로 코스피는 전강 후 약으로 마감했죠. 시가가 좀 밀리면서 마감했는데 오늘도 이런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지 자세한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토끼몰이를 하는 것 같아요. 토끼몰이를 언제 끝나느냐, 이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토끼몰이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저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몰이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관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이제 관건이죠. 기준선이 굉장히 관건 지수에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종합주가 지수는 기준선이 이제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있고, 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데, 어느 쪽인지, 어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선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기준선이 이제 선물은 아래쪽,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는 위쪽에 있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 기준선이 과연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문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거 이제 상승에 2055에서 2053에서 55 사이에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근데 어제 전부 상승 쪽으로 봤거든요. 상승 쪽으로 봤는데 일단 하락이나 아니라 오늘 이제 기준선 쪽에 이제 굉장히 하방 이탈, 기준선,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도 기준선 하방 이탈, 선물은 이미 하방 이탈, 이래 되면은 장 자체가 조금 더욱더 약세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이제 경고를 좀 심각히 드렸죠. 선행 스팬원의 하락을 지속적으로 봐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또 이제 선행 스팬원의 하락을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썼는데, 선행 스팬원 모르시는 분은요, 오늘 저녁 10시에 서울경제TV에서 인터넷 강좌가 있습니다. 인터넷 강좌가 있으니까 1577-7451, 1577-7451 서울경제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에게 선행 스팬원이 뭔가를 상세하게 들려드린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예, 오늘 또 무방합니다. 여러분 서울경제TV로 그 다음에 아프리카TV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무방하시니까,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무방을 하면서 선물 풋을 장기로 보유하자, 이렇게 가장 고점에 풋 준 것 같아요. 풋을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 드렸는데, 오늘 풋을 정리할지 안 할지, 어제가 여러분에게 풋을 250, 여러분 보다시피 80에 풋을 드렸습니다. 80에 65.80에 드렸는데, 일단 오늘도 다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풋 매매의 결과를 한번 추가적으로 보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보니까 일단 풋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갖고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 오셔가지고 돈을 벌어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246 라인, 이 라인에서 주가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어제 제가 친 거 그대로 지우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장 자체가 글쎄요, 이제 계속 이제 꺾이는 그런 부분이죠. 꺾이는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분에서 저도 장이 이제 하락의 시초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장에서 또 갑자기 또 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내가 말할 건 없지만, 어쨌든 장은 우리가 보다시피 장이 5일2평, 10일2평의 데드크로스, 그 다음에 이제 21일평의 데드크로스, 5일 이제 20일의 데드크로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10일, 20일 데드크로스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60일평의 꺾임, 이거 보면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61일평의 꺾임이 곧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61일평의 이제 지지 여부가, 지금 61일평 부분을 안 깨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포인트인데, 캔들이 2020일 하방이 타라면 61일평까지 꺾여요. 그래서 저는 2020까지 앞으로 내려간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왜? 61일평이 한번 꺾이는 자리에서 주가를 반등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여러분 주식 자체는 조금 더 몸조리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1일평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보다 더 위험한 게 이제 코스닥 부분입니다. 코스닥이 또 굉장히 안 좋아요. 코스닥이 굉장히 안 좋은데, 코스닥 부분은 여러분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코스닥이 계속 음봉 나와요. 수렴 음봉인데, 수렴 음봉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많이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께서 코스닥을 저는 그래요. 코스닥은 과감하게 손절매를 조금 한번 보여보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 일목균형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코스닥 일목균형표는
예, 지금 뭐 굉장히 위험한 일목균형표인데 코스닥 일목균형표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예, 코스닥 일목균형표는 구름 변곡이 붙어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구름 변곡이 붙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코스닥 변곡은 굉장히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전선이 조금 안 좋네요. 그래서 여러분 코스닥 변곡을 한번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개인들이 어제 이제 주식적은 누차 이야기했죠. 우리 개인들이 전부 상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주식을 안 띄울 것이다. 여러분도 최근 이제 미국 증시가 오늘 4일 연속 떴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뭐 복지부동이었죠. 이제 그만큼 지금 시장이 돈 먹기 힘든 그런 장세예요. 돈 먹기 힘든 장세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글쎄요 이 장세가 뭐 계속 될 것 같아요. 계속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으로 조금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글쎄요 상방향으로 자꾸 올라가는 습관들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방향으로 자꾸 보니까 이제 미국 떴다 상방향으로 막판에 한번 질러보자 이런 식으로 상방향으로 하니까 주식 상방향으로 안 하고 이제 여러분도 신기하죠. 뭐 요즘 상방향인데 글로벌 주식 상방향인데 우리나라 증시는 빼버리니까 여러분이 속된 말로 더 속이 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주가 자체는 굉장히 인위적으로 뭐 이제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퍼주로서 추가적인 상승, 저퍼주로 추가적인 상승은 굉장히 좀 힘든 상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퍼주 여러분 뭐 그사이 롯데 같은 이런 주식들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시고요. 삼성전자도 어제 세게 맞았죠. 거의 130만 원 가까이 가니까 바로 기관들이 매도가 나오는데 세게 맞았다 이렇게 보는데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삼성전자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삼성전자가 안 가면 주식은 절대적으로 다른 주식이 가는 거에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이 시원찮아요. 시원찮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뭐 지금은 삼성전자 단타 구간입니다. 단타 구간이지만 구름 형태로 봐서는 별로 좋은 형태가 아닙니다. 구름 형태로 봐서는 별로 좋은 형태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걸 한번 인지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지금 그 전체 그 선물 한번 보실 것 같으면요. 선물이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선물이 이제 기준선에 계속 저항대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기준선 저항대 여러분 누차 이야기했죠. 선행 스팬 너무 꺾이면 주식은 하늘 쭉쭉 가도 못 둔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선행 스팬이 33일 변곡에서 26일 변곡에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여러분들이 선행 스팬 원을 보시면은 선물이 약세 보일 것이 강세 보일 것이 아침에 딱 나옵니다. 그래서 선행 스팬 원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경제로 오늘 저녁에 10시에 하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인터넷 강좌입니다. 서울경제로 전화하시면 다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글쎄요 선물의 평균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물의 평균 가격이 거의 263이에요. 263이면 지금 자리에서 1.5p 75만 원 먹으려고 푹 거는 거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평균 가격에서 여러분들 누차 이야기했죠. 평균 가격 가까이서 걸어가지고는 좋은 점이 볼 게 없다. 여러분에게 누차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을 한번 인지하고 해야 된다. 결론은 뭡니까? 기간이 시간 가치로 우리 개인들을 다 두드러 잡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도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선물 265 종합주가 지수로 볼까요? 종합주가 지수로 보시면 오늘 뭐 전산이 계속 물을 먹어가는데 선물로 265.50에서 주 피벗 중심선이 있습니다. 이 피벗 중심선이 굉장히 조금 가기 힘든 그런 중심선이에요. 힘들다 이렇게 보니까 한번 보시고요. 뭐 월 피벗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주 피벗에서 260대까지 열려 있다. 선물 역시 저는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상방향으로도 열려 있지만 하방향으로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너무 조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뭐 일단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내일 같은데요. 오늘 수요일이고요. 뭐 개인들이 현재
한 600억 잃고 또 160억 넘어가서 있습니다. 계속 지금 뭐 자꾸 콜을 걸어요. 미국이 뜨니까 자꾸 콜 거는데 그 사대주의 사상입니다. 자꾸 콜 거는데 참 미치겠어요. 콜 갈수록 위쪽으로 갈수록 우리 개인들이 속된 말로 엄청난 손해 보는 구조를 짜놨습니다. 지금 우리 개인들이 또 그 위쪽으로 있던 건 다 깡통 났고요. 지금 또 260 이하 가야 돈 조금 먹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걸어놨는데 돈 못 먹습니다. 못 먹으니까 밀어두지 마시고 정리하세요. 지금 우리 개인들이 지금 264, 265에서 돈 엄청나게 그거 좀 더 떠버리면 난리 납니다. 267점 그거 또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데 또 그거를 또 정리했어요. 해가지고 또 상방향으로 보던 걸 또 하방향으로 해놨습니다. 또 와카는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조금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우리 개인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개인들 이 구조 자체가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무리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외국인들도 한 200억 전 금융투자하고 뭐 국내 기관들이 다 따버렸습니다. 따버렸으니까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게임 끝났으니까 게임 밀어두지 마시고 지금 한강투석식으로 뭐 100배, 200배 계산하면서 옵션 매수하는 분 있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미국 증시가 떠도 좋은 모양이 아니에요. 좋은 모양 아니고 또 그 아래는 구름 밑입니다. 구름 아래쪽에 상승이거든요. 별로 좋은 모양이 아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S&P 반도체 지수, 특히 반도체와 우리나라 지수에 영향을 미친 다우존스 지수는 별로 좋은 게 아니고 많이 안 좋습니다.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아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 저때 무료 방송을, 선물 무료 방송을 앞으로 11시까지 할 생각입니다. 11시까지 할 생각이니까 제가 지금 컨디션이 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10시에 끝내는데 11시까지 할 생각이니까 앞으로 선물 옵션 하는 분, 옵션도 제가 잔소리를 엄청 할 생각입니다. 엄청 할 생각이니까 이제는 제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너무 많이 돈을 여러분이 잃어가지고 옵션을 아예 못하게 하니까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잔소리를 떼놓고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뭐 방송에는 못하지만 제가 무료 방송 서울경제 TV 들어오시고요. 아프리카 들어오시면 제가 무료 방송에 떼놓고 잔소리를 하겠습니다. 왜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 하시고 보셔야 된다. 독일 증시는 맛이 갔죠? 영국 증시도 뭐 이미 바이바이 됐습니다. 상해 증시만 좀 살아있는데 상해 증시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 구름이 워낙 두껍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재미없는 장이다. 재미없는 장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재미없다고 말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재미없다는 것은 지금 선물도 그렇고 옵션도 그렇고 전부 상방약인데 다 손정에 쳐버려라. 그리고 주식도 10% 전후는 코스피 빼놓고는 손정에 치라.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머리 밀어두지 마시고 과감하게 정리를 해버려라.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선물은 이미 기준선 아래다. 거기다 종합주가 지수, 업종까지 기준선 아래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계속 품 마인드로 바꿔야 된다. 이거를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무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선물과 종합주가 지수 모든 게 선행 스팬 1만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선행 스팬 1 공부를 하고 싶은 분은 서울경제로 전화 주시면 오늘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선행 스팬 1 강좌가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치십시오. 손절매 과감하게 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성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60일 이평이 내려가면서 시장 아래쪽으로 열려있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들어봤죠. 지금까지 청성촌놈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슈퍼개미 이드코 멘토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소폭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약보합이었는데요.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시장에 대한 팁 부탁드리고 상한가 예상 종목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말씀드렸던 2060포인트 이하권역에서의 상승 흐름은 좀 나아지는 모습이었지만은, 역시나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우려했던 그런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걸리는 모습들이 좀 나아졌었죠. 2055포인트까지의 상승 흐름과는 별개로, 지수가 왜 올랐나 싶을 정도로의 캔들의 모습들이 지수가 오르는 동안에 음봉형 캔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을 현재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게 제가 이번에 지수가 상승을 하려면은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이 얼마만큼, 그러니까 현재 삼성전자가 됐든 현대차가 됐든 현대미포 같은 그런 조선주들이 얼마만큼 바닥에서 상승이 나와주냐에 따라서 우리 지수의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제 삼성전자가 말씀드린 대로 2% 정도 상승이 좀 나아졌지만은 윗꼬리가 강력하게 만들어지면서 설마 했던 마이너스권까지 전환을 하면서 약보합권까지 밀리는 모습들이 좀 나아졌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1.7% 정도 상승 흐름이 좀 나아졌지만은 역시나 현재 구간이 강한 그런 저항 구간을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0.4% 정도로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 그리고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당히 좀 어이가 없었었죠. 조선주들 어제 5% 정도, 현대미포가 5%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지만은 역시나 조선주들도 1% 안쪽으로 상승 마감을 하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모습들이 일단은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 자체를 받침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치를 하면서 잡아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중요한 게 뭡니까? 시장이 현재 힘이 딸린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코스피 지수 11선의 저항을 좀 강력하게 좀 받으면서 탄력이 둔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구간부터는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추가 하락도 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재미가 없으면서 지수도 붕 떠 있는 그러니까 지루한 모습들이 우리 증시에는 현재 음봉형 캔들의 모습들이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증거가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경기 민감주들로의 그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아졌지만은 윗꼬리가 길다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상승시 추격 매수를 해서 따라잡았던 개인들이 대롱대롱 지금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면은 윗꼬리가 나와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린 개인들은 상당히 좀 많지 않았나라고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게 이제 코스닥이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550포인트 이상 권역에서는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서 돌파가 나와준다면 오버슈팅이고 돌파가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550포인트는 강력한 저항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코스닥도 현재 550포인트의 저항을 받으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548.93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다가 코스닥도 역시나 음봉형 캔들이 나오면서 정각 후약의 패턴들의 종목들이 많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폭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의 모습들은 제한적이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 저항을 받는 모습들이 강하게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서 플레이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역시나 시장이 좀 지루하다 보니까 종목들도 상당히 좀 탄력이 떨어지고 재미가 없는 시장이죠. 어제 제가 이제 게임주들을 말씀드리면서 고점 구간에서 조심하자라고 했었던 종목들이 뭐 게임비를 비롯해서 컴투스라든지 웹젠, YD 온라인 이런 종목들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지는 못했지만은 역시나 이 종목들이 지금 현재 고점에서 대차거래라든지 신용 같은 부분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현재 고점에서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런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바일 게임주들의 그런 포지션들은 상승시 매도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취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제 게임주들이 약간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상승이 나오면은 한번 슈팅이 나오고 강하게 빠질 수 있다라고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바닥을 기는 종목들은
여기서 바닥을 기다가 또 강하게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어제 게임주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NC소프트가 한 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와줬었죠. 뭐 무난한 마이너스 한 5%에서 6% 정도 하락권에 들어오다가 어제 언더슈팅 4%의 그런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 한 10% 정도로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에서도 상당히 개인들이 동요가 되면서 손절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들이 한 번 더 나와야겠죠. 이왕 조정 받을 거 시원하게 한 번 더 받고 개인들 싹 털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제가 게임비를 예전에 5만 원대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때 추천을 드릴 때도 그때까지만 해도 대중들의 분위기가 암흑기였습니다. 증권사 매도 리포트가 좀 나오고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그때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 주가가 22,000원이었는데 증권사 리포트가 나온 게 19,000원 목표 주가가 나왔어요. 주가가 22,000원인데 19,000원 목표가가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주가 얼마입니까? 14만 원대. 말이 됩니까 이게? 결국에는 크게 가는 주식들은 역배열에서 재료를 동반해서 치고 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존재한다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심리 게임에서 보유자분들은 떨어져 나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현재 좀 잘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다. 다만 지금 중요한 모멘텀들이 뭡니까? 하반기에 2014 지스타에서 공개될 예정인 리니지 이터널에 대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존해 있고,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게 실적이 일시적으로 1분기, 2분기 안 좋았다가 하반기에 급격하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업들의 매력도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어느 정도 강하게 하락한 만큼 되돌릴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닥을 어느 정도 다져주면서 개인들의 공포 심리를 최고치로 만들어서 잔개미까지 완전 털면서 현재 피바다를 만들어야 더 크게 만들어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이 NC소프트는 못 버티시는 분들은 50% 현재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고 저점을 다시 재차 잡아줄 때 다시 매수하는 전략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일단 현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기다리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들어오게 된다면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해서 끌고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최근 한 2주 동안 종목을 좀 말씀을 안 드리는 부분도 시장의 변동성에 맞게 지금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종목을 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경기 민감주들의 움직임, 그리고 NC소프트의 게임주들의 고점 여부, 그리고 NC소프트의 바닥 확인 기다려보면서 조금은 시장을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도 소폭 쉬어간 가운데 시장은 모멘텀 없이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만기 이벤트 앞두고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